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60대가 가장 존경하는 외국 작가 중 한 명.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작가.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진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된다. 젊을 때처럼 패기 있게 살고 싶은데 현실적인 걱정들이 앞선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 90분 동안 해밍웨이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그의 작품들, 그리고 그가 60대 여러분에게 전하는 깊은 메시지까지 모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해밍웨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 1899년 7월 21일 미국 시카고 근교 오크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성악가였어요. 비교적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해밍웨이는 안정적인 삶보다 모험을 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대학에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해밍웨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캔자스시티 스타 신문사에 기자로 취직합니다. 18세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하지만 해밍웨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 책상 위에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 결정이 후에 그의 문학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1918년 해밍웨이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어요. 19세의 해밍웨이는 적십자 의용병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참전한 지 얼마 안 되어 오스트리아군의 포격을 받아 중상을 입어요. 다리에 수백 개의 파편이 박히고 무릎에는 기관총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죠. 밀라노의 육군병원에서 몇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간호사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8살 연상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 경험은 나중에 그의 대표작 무기여 잘 있거라의 소재가 됩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사랑의 아픔. 이 두 가지가 해밍웨이 문학의 핵심 주제가 되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해밍웨이는 더욱 글쓰기에 매달렸습니다. 1921년 22세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파리로 건너갑니다. 당시 파리는 세계 문학의 중심지였어요. 해밍웨이도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들을 갖게 됩니다.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작가를 만났어요. 그녀는 해밍웨이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진 젊은 세대를 뜻하는 말이었죠. 또 에즈라 파운드라는 유명한 시인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거트루드 스타인으로부터는 간결한 문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빼고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힌 거죠. 이것이 나중에 해밍웨이만의 독특한 문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1926년 해밍웨이는 첫 번째 장편 소설을 발표합니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이 소설은 즉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전쟁 후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었거든요. 기존의 소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수사나 복잡한 심리 묘사 대신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으로 깊은 감정을 표현했거든요.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으로도 이런 감동을 줄 수 있구나. 해밍웨이만의 독특한 문체가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1929년
그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이 나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이건 정말 대작이었어요. 자신의 전쟁 경험과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었거든요. 전쟁의 무의미함과 사랑의 숭고함을 대비시킨 작품이었어요. 이 소설로 해밍웨이는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해밍웨이의 특별한 철학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빙산 이론이라는 거예요.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8분의 1이고 물 아래 숨겨진 부분이 8분의 7이잖아요. 해밍웨이는 소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작가가 직접 설명하는 부분은 8분의 1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독자가 상상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슬프다고 직접 쓰지 않아요. 대신 주인공이 창밖의 비를 바라보는 장면만 묘사하는 거죠. 그러면 독자는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천재적인 기법이죠. 1930년대 해밍웨이는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해밍웨이는 종군 기자로 참전해서 직접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탄생하게 되죠. 1940년에 발표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소설은 정말 대단했어요.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연대와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거든요. 제목도 의미가 깊어요. 존 던이라는 영국 시인의 시에서 따온 건데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해밍웨이의 개인적인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4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셔서 건강을 해쳤고 완벽주의자여서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엄격했거든요. 글을 쓸 때는 하루에 몇백 번씩 고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글을, 더 진실한 이야기를 쓰겠다는 일념 하나로 계속 써내려갔어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어요. 해밍웨이는 또다시 종군 기자로 참전합니다. 이때 나이가 이미 45세였어요. 젊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전장에 뛰어든 거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가했고 파리 해방에도 함께했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죠. 직접 겪지 않은 것은 쓰지 않겠다는 그의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해밍웨이는 쿠바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그는 낚시와 글쓰기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의 최고 걸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1952년 발표한 노인과 바다. 이 소설은 정말 단순한 이야기예요.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죠.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불운한 어부. 사람들은 그를 살라오라고 부르며 불길하다고 여겨요. 하지만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3일 밤낮을 사투 끝에 그 물고기를 잡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들이 나타나서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결국 산티아고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는 거대한 가시만 남아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죠? 하지만 해밍웨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인간은 패배할 수 있지만 굴복할 수는 없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는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죠. 노인과 바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953년에는 퓨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마침내 세계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게 된 거죠.
하지만 해밍웨이의 말년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어요. 1950년대 후반부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아프리카 여행 중에 비행기 사고를 2번이나 당했어요.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고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1961년 7월 2일, 해밍웨이는 6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해밍웨이가 60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를 생각해 보세요.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85일째에도 바다로 나갔고 마침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거대한 물고기를 만났어요. 해밍웨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60대라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결국 물고기를 상어에게 빼앗겼어요. 겉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죠. 하지만 해밍웨이는 이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았어요. 산티아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죠.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용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산티아고도 바다에 나갈 때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바다로 나갔어요. 60대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우정의 소중함입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에게는 마놀린이라는 소년 친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산티아고를 불운하다며 피했지만 마놀린만은 끝까지 그의 편이었어요. 이 우정이 산티아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60대 여러분에게도 우정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자연을 정말 사랑했어요. 노인과 바다에서도 산티아고가 바다 위에서 보는 일출, 별들, 새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아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60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는 하늘이,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이, 오늘 만나는 사람이 모두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섯 번째 메시지는 품위 있는 패배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는 진실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빙산 이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60대가 되면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예요. 여덟 번째 메시지는 도전과 모험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60세가 넘어서도 아프리카 사냥을 다니고 쿠바 바다에서 낚시를 했어요. 안전한 일상에 안주하지 않았던 거죠.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세요. 그런 작은 도전들이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9번째 메시지는 간결함의 미학입니다. 해밍웨이의 문체처럼 60대의 삶도 군더더기를 빼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충만함, 많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 복잡한 계획보다는 단순한 실천. 10번째 메시지는 매 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이 선물이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죽어요.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제 해밍웨이의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이런 메시지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는 전후 세대의 방황을 그린 작품이에요. 주인공은 전쟁에서 성적 불구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죠.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60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예전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전쟁과 사랑을 그린 대작이에요. 주인공은 간호사와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그녀는 출산 중에 죽게 되죠.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하지만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다. 하지만 그 사랑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 사랑했던 시간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다. 60대 여러분도 살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이별의 아픔은 정말 견디기 어렵죠. 하지만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마라. 사랑했던 기억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주인공은 게릴라 부대와 함께 다리를 폭파하는 임무를 수행해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요. 이 작품에서 해밍웨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했어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해밍웨이는 그런 마음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과 바다. 이 작품이 60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특별해요.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산티아고. 하지만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아요. 85일째 되는 날, 그는 또다시 바다로 나가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게 되어요. 이 물고기는 정말 컸어요. 하지만 산티아고는 겁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물고기를 형제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어요. 3일 밤낮을 사투 끝에 마침내 물고기를 잡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하지만 산티아고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해밍웨이가 60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전을 포기하지 마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인간은 패배할 수 있지만
굴복할 수는 없다. 마지막에 산티아고가 긴 사투를 마치고 돌아와서 깊은 잠에 빠져요. 그리고 사자들의 꿈을 꾸죠.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본 사자들을 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젊은 사자의 기운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기운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해밍웨이의 인생과 작품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마세요. 진실성을 추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세요. 본질에 집중하세요. 매일을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90분 동안 해밍웨이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불멸의 작품들, 그리고 60대에게 전하는 깊은 메시지까지. 이제 여러분도 산티아고처럼 바다로 나가보세요. 어떤 물고기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해밍웨이처럼 간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간은 패배할 수 있지만 굴복할 수는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의 60대가 해밍웨이의 작품처럼 불멸의 걸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이 선물이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해밍웨이의 작품처럼 영원히 기억될 걸작이 되시길 바랍니다.